예, 오늘은 바로 대장동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는 성남시의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의원님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성남에서 현재 지금 4선을 한 중진 의원이십니다. 먼저 신상진 의원님 프로필 하나 좀 띄워주시죠. 예, 국민의힘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을 현재 맡고 계시고요. 17대, 18대, 19대, 20대 4번 연속 같은 곳에서 성남 중원구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32대 대한 의사협회 회장도 역임했던 분이십니다. 자, 이런 이 신상진 의원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께 성남에 대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선 성남시가 어떤 곳인지 개략적인 내용만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성남시 중원구 여기 지금 해당되는 지역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구역은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3개 행정구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 중원구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요.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93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원구가 21만 명이나 되고요. 면적이 141.6제곱킬로미터인데 아마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남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성남 신상진 위원장이십니다. 자, 신 위원장님,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현재 지금 대장동 게이트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배임이라고 지금 했는데 그 배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재명 지금 후보는 뭐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왜 배임의 의심이 강력히 드냐. 이것은 사실 뭐 삼척동자가 아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데 제가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원래 이대업 전 시장 때 이재명의 직전 시장 이대업 시장 때 이 공영개발 LH가 해서 128만 제곱미터를 대상지구로 했습니다. 대장동에.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되면서는 그걸 92만 제곱미터로 줄였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100만 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죠. 개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 때 그걸 92만 제곱미터로 낮추면서 시 자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 지나서.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줄인 그러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것이 그걸 추진할 것을 시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었는데 그 산하기관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아주 밀어붙였죠. 그 과정이 이제 2010년 그때는 우리 당시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그럴 때 시의원 숫자가 우리 쪽이 3명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자체를 설립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 게이트, 국민의힘에 어떻게 거기에 어떤 계획하에 진행이 됐다면 우리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남시의회에서. 당연히 짜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시작부터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반대했는데도 밀어붙였죠. 이재명 시장이 밀어붙인 게 어떻게 됐냐. 언론에 보도됐지만 최웅길 당시 시의원이 시의회 의장이 되는 과정이 이재명 쪽에서 민주당에서 밀어줘가지고 2012년도에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과 손잡고 저희 쪽 시의원이었던 최용길은 새누리당이었죠. 당시에. 근데 민주당과 손잡고 이재명 쪽의 회의와 위에서 때문에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시의회 의장이 당선이 돼요. 그때 우리 성남시 사람들은 최용길이라는 사람이
아마 시의회 의장 되고 싶어서 그런 욕심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나 보다 했는데 결국 모든 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용길이 시의회 단순히 의장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를 통과시키고 이러한 엄청난 대장동 게이트를 구상하고서 의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이가 원했던 도시개발공사를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놓고 그러니까 한 명만 가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 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총 3명이 넘어가니까 시의회 다수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도시개발공사가 1년을 저희 당 쪽에서 시의원들이 막았던 것을 1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 시의회 어떤 구조가 바뀌면서 이재명 시장 뜻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됐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 문제, 또 도시개발공사의 그 아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 빼가기까지 하면서 통과를 시킨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 말대로 공영을 하든가 그러지 왜 이것을 민관으로 했느냐. 그런 설계의 의도는 첫째는 관이 개입돼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예요. 그렇죠. 50% 한 주. 그러니까 도계공이 대주주가 되면서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토지 수용과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의 이제 협력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민이 한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분양 수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이제 그러한 설계죠.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거. 그게 2015년 1월 16일경에 그 삭제가 되고 그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이면서도 이 수익의 한도를 정해놨잖아요. 1,822억을. 그리고 1,820억은 나중에 이재명 시장이 했어요. 자기가 도지사로 안 갔으면 그걸 시민들 총 모두에게 20만 원씩 나눠주려고 했다. 이런 돈잔치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 쓸데없는 돈이에요. 그 자체도요. 근데 캡을 씌워가지고 성남시가 더 많은 이익을 챙겨야 될 부분을 못하게 한 것이 그것이 결국 그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은 적용받지 않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마음 놓고 분양가를 올려서 그 입주자들이나 또 원주민들 토지 수용 당하는 이런 주민들 또 시민들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화천대유에는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김만배는 그분 몫은 챙겨야 된다고 녹취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배임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자기도 배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과의 그 깊은 관련성을 뭐 김만배가 다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강행 처리했던 이런 그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50m 옹벽 아파트로 유명해진 백현지구 아파트. 그 개발도 지금 말썽이 많이 나오고 지금 이재명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2015년. 그 2015년에 성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화천대유 그 사건이 대장동 게이트가 시작이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백현지구의 한국식품연구원 그 자리에 많은 특혜가 이루어진 또 50m 옹벽 앞에 지어진 아파트. 원래 산이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자연 녹지 산이죠. 가파른 산인데 근데 식품연구원이 이제 전주로 이사하면서 이제 그 부지의 활용 문제로 해서 그것이 굉장히 그 일반 업체들한테 사실은 잘 안 돌려오려고 했죠. 주택지어야 이익이 많이 남는데. 근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A사에 그것을 이제 팔았죠. 팔면서 그것이 이제 종상향을 하게 돼요. 용도가 자연 녹지니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R&D 센터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하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보면 1종, 2종, 3종, 준주거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4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준주거지로 종상향을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거기를 그럼 임대 아파트 100% 짓기로 했어요. 원래. 그러고서 이제 그 A사가 사도록 이제 샀는데, 근데 결국 이재명 당시 시장에 2006년도 시장 나와서 낙선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씨가. 그때 그 선대 본부장을 했던, 성남에서 학원을 했던 이재명 한 5, 3년생쯤 돼요. 김인섭 씨라는 그 사람이 그 A사 그 토지를 매입한 A사의 간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불허가 됐던 것을 이제 허가가 나죠. 일사천리로 아파트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1,100여 채 정도의 규모로 지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10%만 짓게 하고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과정이 굉장한 곳곳에 특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도 그렇고 이 백현지구도 그렇고 이재명 시장의 당시 그 측근들, 그 정진상, 유동규 또 이 백현지구에 관여된 그 전 선대 이재명 선대본부장인 김인섭 씨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런 대규모로 그러한 일들이 특혜 비리가 의혹 사건이 이제 생겼다. 역시 같은 비리들이 그렇게 계속 생기고 있는데 또 하나 잠깐만요. 가스공사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가는 쪽 정자동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구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거기도 이제 뭐 R&D 센터 뭐 이런 걸 이제 하기로 했는데 상업용지예요. 업무용지인데 그것을 또 주거지로 바꾸면서 용적률을 560%로 올려주면서 특혜를 준 것이죠. 그것도 수의 계약이 됐어요. 그것도 어떤 B 회사에. 그래서 거기에도 앞에 거 백현지구는 한 3,150억 정도의 그 업체 민간 업체 이익을 몰아주고 또 이 가스공사가 있던 정자동 부지는 1,450억 올해 6월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1,400여억 원의 민간업체 이익을 발생하게 된 이것도 역시 2015년 그 초의 무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이런 커다란 문제들이 이재명 시장 때 재선하고서 아마 대선을 가기 위한 아마 그런 계획하에 대선 자금을 모으기 위한 엄청난 비리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이 아주 짙은 그런 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에 대한 용도 변경이 인허가를 자기가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발생하게 만들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제3의 우회를 통해서 확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쭉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오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채팅을 잠깐 좀 볼게요. 이 영심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 안인숙님 그리고 영심님이 신상님 위원장님 화이팅이라는 격려 말씀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호플리님, 김순보님, 강익수님, 대영김님, 신상님 의원님 안양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JF 조님 몸통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김의엽님은 한국의 차베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김익수님, 이창성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채팅을 지금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렇게 지금 수없이 이렇게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성남 시민들 요즘 영 좀 심사가 좋지는 않겠어요? 우리 성남에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아무래도 거기서 성장을 했고 또 시민단체하고 시장을 하고 또 선거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하면서 성남에서는 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조건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면서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사태 이후로 그 이재명 시장과 함께 시민단체를 했거나 또 지지했던 민주당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배신감 느끼겠죠. 저럴 줄 몰랐다. 정의와 그래도 저 성남의 발전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사이다 발언하고 굉장히 시민단체 했고 이런 사람이 어찌 저런 일을 꾸몄을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해서 많이들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고 또 이재명을 지지했던 또 유권자 시민들도 이재명 욕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현재까지도 지지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그렇죠. 변명해 줄 것도 없고 그렇죠. 변호해 줄 말도 없고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그냥 듣고만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돌아섰거나 굉장히 말 없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상진 전 의원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이 중원구잖아요. 그쪽 중원구에서 꼭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현안을 제 1순위로 잡는다면 어떤 것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원구는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1969년, 70년 이럴 때 청계천 일대에 철거민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강제 이주돼 가지고 20평 분양지에 새끼 쫓아놓고 거기서 천막 짓고 시작한 도시죠. 분당이 생기기 뭐 훨씬 전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중원구에 이제 공단이 들어오게 됐고 또 그런 용적률이 한때 88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용적률이 한번 굉장히 완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0평 분양지에 3, 4층짜리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주차 문제와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기반 시설이 열악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거 환경 개선,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국가가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켰는 만큼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도정법 그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게 그런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 있어서의 그 재개발 시 거기에 그 기반시설 비용의 지원을 위해서 첫째 그 구역 내에 포함된 공유지는 무상으로 양해한다. 이것을 제가 몇 차에 걸쳐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원 받은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법률적으로도 가능한데 가능한데 국토부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 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특수한 지역이죠. 모든 지역이 아니라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해서 열악한 주거 환경 시설을 재개발할 때는 공영 재개발할 때는 이제 지원해야 된다. 근데 또 민영에는 또 공유지 제공이 또 빠져 있어요. 민영 개발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지역이 민영 개발을 하고 있는 데가 한 동네가 있는데 상대원 이동 그런데도 국고 지원 공유지는 무상 양형하고 국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도정법 개정안을 냈는데 도정법 자체가 공영 개발에 대한 기본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단서를 다뤄서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작년에 제가 낙선하면서 국회 통과를 못 시키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좀 국회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남이라는 도시가 출발하고 성장했던 그런 과정을 보면은 예전에 청계천에 그 아주 빈민들 이렇게 집단 이주를 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정한 책임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해한다는 법을 처음엔 국토부에서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 명분이 합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통과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까지 지금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나몰라라 하고 지금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분당과 이제 같은 성남시이면서 분당의 계획도시와 비교해서 굉장히 모든 조건이 열악하죠. 차이가 나죠. 문화, 체육시설 뭐 여러 분야가 다 부족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육, 문화 뭐 여러 시민의 생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이제 시설 개선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뭐 이제 분당 같은 데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리모델링 분당도 이제 아마 처음 들어온 지가 30년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재명 시장 때 리모델링에 대한 시 지원 그 비용을 적립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했죠. 먹튀를 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기금이 조금은 남아있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시행을 돈이 워낙 없으니까 시행 자체를 안 하니까 그냥 돈이 쬐끔 남아있는 건데 매년 적립하기로 약속했던 그
조례에 있는 그 돈마저 적립을 못해서 엄청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엄두를 못 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분당에는 그 노후화된 그 아파트에 대한 향후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것이 동시에 그것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향후 그렇죠. 대두될 거라고. 분당 리모델링은 여기 평촌도 마찬가지고 일기 신도시가 공동으로 지금 그렇죠. 이렇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 같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국토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성남시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심각하죠. 굉장히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지금 풀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번 대선 때 꼭 국민의힘에서 집권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들이 우리가 키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상진 위원장님 모시고 성남의 여러 현안들 살펴봤는데 오늘 나와서 직접 또 말씀해주고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